산속 깊은 캐나다에 무슨 일일까요? 우리의 영웅의 활약상을 오늘 한번 파헤쳐 볼게요. 저는 캐나다 온타리오 서드베리의 마가렛 존슨입니다. 이곳에서 70년을 살아온 토박이죠.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이 마을에서 평생 농장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혹독한 겨울과 거친 야생동물들 사이에서 제 곁을 지켜준 건 독일산 shepherd였어요. 4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서 농장을 지켜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shepherd를 키워왔죠. 이곳은 캐나다 북부라 겨울이면 영하 30도까지 내려가고 블랙베어나 늑대도 자주 출몰하는 위험한 곳이에요. 하지만 제 개들은 늘 든든한 보호자였습니다. 마을에서는 마가렛의 개라고 하면 모두가 알 정도로 유명했어요. 특히 겨울철 눈보라가 칠 때면 길 잃은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도 했죠. 블랙베어가 나타나도 절대 물러서지 않았고 늑대 무리도 물리쳤습니다. 저희 개들은 마을의 자랑이었어요. 하지만 세월은 비켜가지 않더군요. 매서운 추위 속에서 개들을 훈련시키는 일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관절염도 심해지고 눈 속을 걷는 것도 예전만큼 쉽지 않아요.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신뢰했습니다. 마가렛의 개라면 걱정 없다라고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한국인 가족이 이사를 왔어요. 이진수, 김미영 부부였죠. 서드베리 대학교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도시에서 온 듯한 모습이 우리 시골 마을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였거든요. 특히 그들이 데리고 온 하얀 개는 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진돗개라고 했나요? 그런 작은 개가 캐나다의 혹한과 야생동물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우리 shepherd의 절반 크기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매일 아침, 이진수 씨는 눈길을 헤치며 개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영하 20도의 추위에도 개를 훈련시키는 모습이 우스워 보였습니다. 제 shepherd들은 블랙베어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 개는 마치 장난감 같았거든요. 저런 개로는 캐나다의 겨울을 버티기 힘들 거야라고 이웃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진수 씨가 저에게 다가와 진돗개의 역사를 설명하려 했어요. 진돗개는 한국에서 가장 용맹한 개입니다. 추위에도 매우 강하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죠. 말로만 하지 말고 증명해 보시죠. 블랙베어라도 만나면 어떻게 하나 보자고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저는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겨울은 도시와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야생동물들도 먹이를 찾아 마을 근처까지 내려오죠. 저는 확신했어요. 저 작은 개는 첫 겨울도 버티지 못할 거라고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곧 깨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우리 마을에, 그리고 제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진수 씨 가족이 이사 온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도시에서 온 평범한 가족이려니 했지만 뭔가 수상한 점이 자꾸 눈에 띄었어요. 매일 밤 그들의 집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와 지하실에서 새어나오는 붉은 빛이 신경 쓰였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밤이 되면 대부분의 집이 조용해지기 마련이에요. 겨울이 되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진수 씨의 집은 달랐습니다. 한밤중에도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가끔은 동물 울음소리 같은 것도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도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다른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둘 더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이진수 씨는 항상 검은색 가방을 들고 다녔는데 그 가방에서 의료기구 같은 게 보일 때도 있었죠. 서드베리 대학에서 일한다고 했지만 정작 수업이 있을 시간에도 마을 외곽으로 차를 몰고 나가는 걸 종종 보았어요. 특히 수상했던 건 그들의 진돗개였습니다. 밤마다 마을 외곽을 순찰하듯 돌아다녔어요. 처음에는 그저 산책인가 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죠.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진돗개는 특정 지점에서 멈춰서서 주변을 살피고 때로는 땅을 파기도 했습니다. 이웃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들이 비밀 요원은 아닐까? 마약 수사관일지도 모른다 같은 이야기들이 돌았죠. 저는 그런 소문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그들의 집 근처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제 shepherd들과 함께였죠. 지하실 창문 너머로 붉은 빛이 새어나왔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동물 소리. 분명 큰 동물의 신음소리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진돗개가 갑자기 나타나 제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짖거나 위협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지하실로 향하는 계단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마치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지하실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그곳은 완벽하게 갖춰진 야생동물 치료 시설이었습니다. 다친 늑대 한 마리가 치료를 받고 있었고 한쪽에는 부상당한 매가 있었죠. 이진수 씨와 김미영 씨는 수술복 차림으로 동물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보고 놀라는 듯했지만 이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국제야생동물보호단체 소속의 수의사였어요. 불법 밀렵이 성행하는 이 지역에 비밀리에 파견되어 부상당한 동물들을 치료하고 밀렵꾼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던 거죠. 진돗개의 야간 순찰도 이해가 갔습니다. 밀렵꾼들의 덫을 찾아 제거하고 다친 동물이 있는지 수색하는 특수 훈련을 받은 거였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렛 씨. 비밀로 하고 싶진 않았지만 임무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진수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갔어요. 도시에서 온 평범한 가족이 아닌 우리 지역의 야생동물을 지키는 숨은 영웅들이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저는 그들의 활동을 돕기로 했습니다. 제 shepherd들은 진돗개와 함께 순찰을 돌았고 저는 마을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도록 도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은 평소보다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흐렸고 동물들도 평소와 달리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제 shepherd들은 계속해서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주변을 살폈고 이진수 씨의 진돗개도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즈음 마을 끝자락에 사는 토머스 할아버지가 급히 연락을 해왔어요. 마가렛, 큰일 났어. 블랙베어 3마리가 목격됐다네. 게다가 새끼를 동반한 어미곰이야.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새끼와 함께 있는 어미곰은 그 어떤 야생동물보다 위험하거든요. 저는 즉시 제 shepherd들을 준비시켰습니다. 맥스, 루나, 잭은 수십 번이나 블랙베어를 상대했던 노련한 파수꾼들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아닌 긴장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예감은 적중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거대한 블랙베어 3마리가 마을 외곽에 나타났습니다. 앞장선 어미곰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큰 개체였어요. 그리고 그 뒤로 2마리의 새끼가 따르고 있었죠. 보통의 블랙베어와는 달리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마을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맥스, 루나, 잭, 저지해. 제 명령에 따라 3마리의 shepherd가 달려나갔습니다. 수년간의 호흡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맥스가 정면에서 어미곰의 주의를 끌고 루나와 잭이 양옆에서 견제하는 완벽한 포위 작전을 펼쳤어요. 하지만 상황은 순식간에 악화되었습니다. 어미곰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인 거예요. 맥스를 향해 달려들 것 같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어 루나를 강타했죠. 루나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맥스와 잭이 필사적으로 어미곰을 막아섰지만 힘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안 돼. 제 외침과 함께 맥스마저 곰의 강력한 발톱에 맞아 나가떨어졌어요. 잭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죠. 순식간에 제 shepherd들이 모두 쓰러진 겁니다. 40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어미곰이 이제 마을 쪽으로 향하려는 찰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진수 씨의 진돗개가 어디선가 나타나 곰들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특이한 행동을 보였죠. 진돗개는 천천히 뒷걸음질 치며 곰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진수 씨가 나타나 뭔가를 공중에 뿌렸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것은 특수하게 조제된 진정제였답니다. 놀랍게도 곰들의 공격성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진수 씨가 급히 제게 다가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곰들은 밀렵꾼들에게 쫓기고 있어요. 새끼들이 덫에 다쳐서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제서야 새끼 곰들의 다리가 피투성이인 것이 보였어요. 어미 곰이 마을로 온 것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였던 걸까요? 진돗개는 놀라운 침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수년간 이런 상황을 대비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곰들을 진정시키고 이진수 씨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왔죠. 저는 그제서야 진돗개가 단순한 애완견이 아닌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구조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쓰러진 제 셰퍼드들도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김미영 씨가 응급처치를 해주었죠.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블랙베어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이송했습니다. 새끼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밀렵꾼들의 위협이 없는 깊은 산속으로 보내주었어요. 이 사건은 제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힘으로 맞서는 것보다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걸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우리는 곧 더 큰 위험과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블랙베어 사건 이후 마을은 잠시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어느 날 아침 마이클 보안관이 제 농장을 찾아왔습니다. 30년간 마을을 지켜온 믿음직한 보안관이었죠. 그는 늘 하던 것처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마가렛, 요즘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소. 특히 옆집 한국인 가족에 대해서 말이오. 보안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진수 씨 가족의 비밀이 탄로난 걸까요? 하지만 이어진 보안관의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불법 의료 행위를 한다는 제보가 있었소. 곧 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예정이야.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안관이 이진수 씨 가족의 의료 활동을 알게 된 걸까요? 그날 저녁 진돗개가 평소와 다르게 제 집 창문을 긁었습니다. 무언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듯 했어요. 저는 진돗개를 따라 마을 외곽으로 향했죠.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이클 보안관이 수상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다음 주 금요일 대규모 수송이 있을 거요. 국립공원 쪽 순찰을 늦추면 되겠소. 보안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진돗개가 제 옷자락을 살며시 잡아당겼어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트럭 뒤편에서 끔찍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곰의 쓸개와 사슴의 뿔, 그리고 여러 동물들의 가죽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30년간 마을을 지켜왔다고 믿었던 보안관이 밀렵단의 우두머리였다니요. 게다가 그는 이진수 씨 가족의 정체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저는 즉시 이진수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렛 씨. 이진수 씨의 담담한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저희가 이 마을에 온 것도 사실은 보안관을 감시하기 위해서였죠. 1년 전부터 이 지역의 밀렵 활동을 추적해왔습니다. 이진수 씨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국제야생동물 보호단체와 경찰청 특수수사팀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비밀 수사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진돗개는 특수훈련을 받은 수사견이었고 밀렵단의 증거를 수집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죠. 하지만 왜 저한테 이제서야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이진수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마가렛 씨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보안관과 너무 가까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블랙베어 사건을 겪으면서 마가렛 씨의 진정성을 알게 되었죠.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리고 우리 마을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 깨달았어요. 보안관은 단순한 밀렵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제적인 밀렵 조직의 캐나다 지부장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진수 씨의 집에서 비밀 회의가 열렸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팀 요원들도 참석했죠.
그들은 다음 주 금요일에 있을 대규모 밀렵 작전을 저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저와 제 셰퍼드들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보안관이 이미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가 막강한 무장 세력과 함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밀렵군이 아닌 조직적인 범죄 집단과 맞서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캐나다의 설경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아래에서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할 때라고요. 비록 제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지만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영하 40도를 훌쩍 넘는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저는 이진수 씨의 지하병원에서 마지막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특수수사팀 요원들과 함께 다음 날 있을 밀렵단 검거 작전을 점검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진돗개가 심상치 않은 울음소리를 냈어요. 곧이어 제 셰퍼드들도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여러 대의 차량 불빛이 보였습니다. 보안관이 이끄는 무장 세력이었어요. 모두 뒤로 물러나세요. 이진수 씨가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무장한 사람들이 사방에서 집을 포위했고 보안관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이진수, 당신의 정체를 모두 알고 있소. 순순히 나오시오. 우리는 급히 부상당한 동물들을 지하 깊숙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김미영 씨는 재빨리 컴퓨터의 자료들을 백업하고 있었고 특수수사팀은 비상 연락을 취하고 있었죠. 하지만 상황은 급박했어요. 밖에서는 이미 폭력적으로 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이진수 씨가 진돗개에게 특별한 수신호를 보냈어요. 진돗개는 즉시 이해한 듯 지하실 구석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벽에 숨겨진 비상구를 열었어요. 이쪽으로 가시죠, 마가렛 씨. 부상당한 동물들을 먼저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여기 남겠어요. 제 셰퍼드들과 함께라면 시간을 벌 수 있을 거예요. 이진수 씨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죠. 하지만 위험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이 마을의 수많은 위기를 견뎌온 것도 다 이유가 있답니다. 제 셰퍼드들은 마치 제 마음을 읽은 듯 준비 자세를 취했어요. 맥스는 현관을, 루나는 부엌을, 잭은 거실을 지켰습니다. 특수수사팀 요원 2명도 저와 함께 남았죠. 나머지 일행은 부상당한 동물들과 함께 비상구로 빠져나갔어요. 격렬한 대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밀렵군들이 실내로 진입하려 할 때마다 셰퍼드들이 막아섰어요. 연막탄이 터지고 총성도 울렸지만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시간을 버는 것이었으니까요.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보안관이 직접 실내로 들어왔을 때였어요. 그의 손에는 실탄이 장전된 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가렛, 이럴 줄은 몰랐소. 당신까지 그들 편이 되다니. 보안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어요. 당신이야말로, 마이클. 우리 모두를 배신한 건 당신이에요. 이 마을을, 이 숲을, 그리고 이곳의 모든 생명들을.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 지기였던 친구와 맞서는 순간이었지만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진돗개의 날카로운 짖음소리가 들렸어요. 그것은 신호였습니다. 순식간에 특공대가 사방에서 나타났고 헬리콥터의 서치라이트가 집 전체를 비췄어요. 보안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연방경찰 특수기동대다. 모두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라. 확성기 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특공대원들이 진입했습니다. 보안관과 그의 일당들은 순식간에 제압되었어요. 우리가 버틴 시간 동안 이진수 씨는 연방경찰에 성공적으로 연락을 취한 거였죠. 체포되는 보안관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드디어 이 지역의 오랜 악몽이 끝난 거니까요. 진돗개가 다가와 제 손을 핥았고 셰퍼드들도 지친 몸을 이끌고 제 곁으로 왔습니다. 특수수사팀은
보안관의 집에서 방대한 밀렵 증거들을 발견했어요. 수년간의 불법 거래 기록과 국제 밀렵 조직과의 연락 내용도 나왔죠. 우리 마을은 그동안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더 큰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밀렵단 검거 사건이 있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평화를 되찾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캐나다의 겨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평생 겪어본 적 없는 최악의 폭설이 내렸어요. 기상청은 아침부터 비상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과 함께 1m가 넘는 폭설이 예고됐어요. 모두가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물러야 했죠. 그런데 오후 3시,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알죠? 호수 캠프장에 있는 학생들이 고립됐어요. 마을 비상대책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학생 20명과 교사 2명이 과학 캠프에 참가했다가 폭설에 갇힌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캠프장의 난방 시설이 고장났다는 거였습니다. 헬리콥터는 강풍 때문에 뜰 수 없었어요. 육로로 가는 것도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기온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아이들은 동사할 위험에 처해 있었거든요. 누군가는 가야만 했습니다. 이진수 씨가 먼저 나섰어요. 진돗개는 눈보라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설산에서 사냥할 때 늘 하던 일이었죠. 저도 일어섰습니다. 우리 셰퍼드들도 폭설 속 구조 훈련을 받았어요. 함께 가시죠. 구조대가 꾸려졌습니다. 이진수 씨와 진돗개, 저와 셰퍼드들, 그리고 산악구조대원 4명이 두 팀으로 나뉘어 출발했어요. 각자 구급 물품과 비상식량을 챙겼죠. 눈보라가 치는 밤길을 향해 발을 내딛는 순간 모두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처음 1시간은 그나마 견딜만 했어요. 하지만 이후부터는 지옥 같았습니다. 시야는 3m도 확보하기 힘들었고 체감온도는 영하 50도까지 떨어졌어요. 무전기도 제대로 터지지 않았죠. 이대로는 우리마저 조난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진돗개가 갑자기 앞장서더니 특별한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가듯이 일정한 패턴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진수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진돗개는 바람의 방향과 눈에 쌓이는 모양을 읽고 있어요. 제 셰퍼드들도 달라졌습니다. 평소엔 독립적으로 행동하던 아이들이 진돗개의 리드를 자연스럽게 따랐어요. 맥스는 뒤처지는 대원을 챙기고 루나는 주변의 위험을 감지하고 잭은 발자국을 덮는 눈을 치워가며 우리의 길을 표시했죠. 2시간이 더 지났을까요? 희미하게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캠프장이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우리는 더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캠프장 주변의 눈사태 위험이 감지된 거예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만 했습니다. 진돗개가 다시 한번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어요. 눈 위를 조심스럽게 발로 치며 안전한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캠프장에 도착할 수 있었죠. 아이들은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다행히 모두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때부터였어요. 22명의 아이들과 교사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나가야 했거든요. 우리는 특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진돗개와 셰퍼드들이 앞뒤와 양옆에서 학생들을 보호하는 진영을 만들었어요. 마치 늑대 무리가 새끼들을 보호하듯이요. 돌아오는 길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체력이 바닥났고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어요. 그때마다 개들이 나섰습니다. 진돗개는 길을 인도하고 셰퍼드들은 지치는 아이들 곁에서 체온을 나눠주었죠. 인간과 동물이 하나가 되어 생존을 위해 싸운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 우리는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어요. 모든 아이가 무사했습니다. 의료진의 검진 결과 경미한 동상은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진돗개와 셰퍼드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마을의 역사에 길이 남을 전설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보다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크기나 힘이 아닌
지혜와 용기, 그리고 협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작은 진돗개가 보여준 큰 지혜. 그것은 제 오랜 편견을 완전히 깨뜨린 순간이었답니다. 학생들 구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우리 마을은 크게 변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기자들이 몰려왔고 특히 진돗개의 이야기는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어요. 극한의 눈보라 속 영웅견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까지 제작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게 더 의미 있는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한 거예요. 전에는 외국인이라고 수군거리던 이진수 씨 가족을 이제는 모두가 존경하게 되었죠. 매주 일요일이면 이진수 씨의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진돗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특히 젊은 목장주들 사이에서 진돗개의 인기가 대단했어요. 진돗개는 체구는 작지만 지능이 높고 충성심이 강하다는 이진수 씨의 설명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죠.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처럼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제는 모두가 변화하고 있었어요. 마을 축제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최고의 사냥개 선발 대회였죠. 예전에는 shepherd나 랩나도 리트리버 같은 큰 개들만 참가했는데 이번에는 진돗개 부문이 새로 생겼어요. 놀랍게도 참가 신청이 밀려들었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진돗개를 데리고 찾아온 분들이 많았거든요. 대회 당일, 저는 심사위원으로 참가했습니다. 제가 마을에서 가장 오래 개를 길러온 전문가라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웠어요. 제가 과연 진돗개를 제대로 평가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이진수 씨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마가렛 씨야말로 최고의 심사위원이에요. 편견을 깨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분이시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변화를 그렇게 봐주시다니 감사했습니다. 대회는 성황리에 진행됐어요. 진돗개들은 놀라운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눈 속에서 길을 찾는 능력과 주인과의 호흡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죠.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크기가 아닌 영리함과 충성심으로 승부하는 모습이 감탄스러웠거든요. 대회가 끝난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제 shepherd들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저 역시 예전만큼 힘이 넘치지는 않았거든요. 그동안 평생을 함께한 shepherd들을 은퇴시키고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기로 한 거예요. 조심스럽게 이진수 씨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저에게도 진돗개 한 마리를 분양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말에 이진수 씨는 환하게 웃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훈련은 쉽지 않을 거예요. 직접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고 개와의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배우고 싶어요.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를. 제 말에 이진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돗개 훈련이 시작됐어요. 이진수 씨는 엄격한 선생님이었지만 그만큼 자세히 가르쳐 주셨죠. 진돗개의 역사부터 특성, 훈련 방법까지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진돗개와 교감하는 방법이었어요. 진돗개는 단순한 명령에 따르는 개가 아닙니다. 주인의 마음을 읽고 함께 생각하는 동반자예요. 이진수 씨의 이 말은 제 견공 철학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제 shepherd들도 은퇴 생활을 즐기는 듯 했어요. 이제는 진돗개와 함께 마당에서 편하게 지내며 가끔 새로 들어온 동생을 가르치기도 했죠. 그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 변화가 우리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었다고요. 우리 마을은 이제 진돗개의 마을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큰 진돗개 브리딩 센터가 설립되었고 이진수 씨는 그곳의 수석 트레이너가 되었어요. 저도 그곳에서 보조 트레이너로 일하게 되었답니다. 제 경험과 이진수 씨의 전문성이 만나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때 조용했던 이곳은 이제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진돗개 훈련센터가 있는 곳이 되었죠. 매달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진돗개를 배우기 위해서
또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요. 제 농장도 많이 변했습니다. 은퇴한 shepherd들은 이제 편안한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대신 새로운 식구가 생겼죠. 이진수 씨가 저에게 선물한 진돗개 희망이입니다. 이름은 제가 직접 지었어요. 우리 마을에, 그리고 제 인생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준 진돗개들을 기념하는 의미로요. 매일 아침, 저는 희망이와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예전에는 혼자서 무거운 마음으로 걷던 길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희망이는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하듯, 제 걸음에 맞춰 걷다가 제가 지칠 때면 살짝 앞서가며 저를 이끌어주곤 합니다. 놀라운 것은 희망이가 은퇴한 shepherd들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지낸다는 거예요. 마치 오랜 가족처럼요. 특히 맥스는 희망이를 진정한 동생처럼 돌봐주고 있답니다. 둘이서 마당을 돌며 순찰을 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과거와 현재가 아름답게 공존하는 것 같아요. 마을 입구에는 특별한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아이들을 구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인데요. 진돗개와 shepherd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에요. 동상 아래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크기가 아닌 용기로, 힘이 아닌 지혜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진수 씨의 훈련센터는 이제 단순한 개 훈련소가 아닌 교육의 장이 되었어요. 그곳에서는 매주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아이들은 진돗개들과 교감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법을 익히죠. 제가 가졌던 편견이 다음 세대에게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가끔 그곳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주곤 해요. 특히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마을이 야생동물 보호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이진수 씨 부부가 시작한 작은 병원은 이제 캐나다 최대의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성장했어요. 진돗개들은 수색 구조팀의 핵심 멤버가 되었고 덕분에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것은 제 손녀 사라가 이진수 씨의 제자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사라는 어릴 때부터 동물을 사랑했지만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진돗개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답니다. 할머니, 저도 이진수 선생님처럼 동물들을 돕고 싶어요. 지난주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진돗개 번식 프로그램에서 태어난 첫 번째 새끼들의 입양식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희망이의 새끼들이 shepherd의 새끼들과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들에게는 이미 크기도 생김새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함께 자라는 친구일 뿐이었죠. 매일 저녁, 저는 이진수 씨 가족과 함께 차를 마십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한국식 차가 이제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의식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다음 날의 계획을 세우죠. 개들은 우리 발치에 누워 평화롭게 휴식을 취합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제가 가졌던 편견은 단순한 무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편견을 깨뜨리고 나니 더 넓은 세상이 보이더군요. 진돗개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히 개에 대한 이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이었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캐나다를 넘어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의 변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우리는 아직도 배우고 있고 함께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여정에는 언제나 진돗개들이 함께할 거예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동의 눈물 하늘솜이었어요. 구독, 좋아요, 댓글 등 갑동을 드립니다.